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 사태라고 표현하죠. 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내란이다. 민주당에서 먼저 그렇게 떠들자 모든 언론이 내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거든요. 이 계엄령은. 그리고 계엄령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알려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계엄이다? 그리고 그 계엄도 말이죠. 합법적으로 했고 해제될 때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내란이다 하니까 진짜 내란처럼 몰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급기야 지금 현재 말이죠. 계엄 사태 상설 특검이라는 것을 오늘 국회에서 표결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이 이제 진짜로 이제 통과되면요.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소용없는 것입니다만 대통령 자신을 향한 이제 법안이나 다름없죠. 만일에 여기 이제 통과되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엄청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일제히 나왔었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 본회의 통과되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당에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2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폭주하다가 망한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한 방은 결국에는 부정선거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혹은 정부 모처에서 지금 그걸 포렌식을 하고 있거나 이미 마쳤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발표가 조만간 있겠죠. 가부에 대한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급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내용들은 대체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들 진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쪽이 유리한 적은 없었어요,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도 부정선거가 작동했다라고 김어준을 비롯해서 떠들었지만 그건 엉터리예요. 거기서 말하는 K값은 말도 안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밖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거나 질선거를 이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진짜로 이거는 너무도 이상한 결과가 너무도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국민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런 거대한 부정선거의 스케일이 존재한다면은 그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걸 정상적인 어떤 공권력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초법적 권한이 바로 계엄령인데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국회가 아니었어요. 주로 노린 타겟팅은 바로 중앙선관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언론이 다른 걸 보도하면 안 되고 지금 이 계엄 그 자체보다도요.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지금 집중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다뤄줘야 되는데 이걸 안 다루고 있는 거야. 이걸.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기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SBS인데요. SBS가 조금 다릅니다. 뉴스도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 벌써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알아볼 만하다. 뭔가 이렇게 보도를 추가적으로 계속 내고 있어요. 부정선거다라고 단정 짓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상하다.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느낀 거죠. 그래서 SBS에서는요, 다른 언론사보다도 훨씬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간판격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이걸 방송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전현직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겠죠. 제보자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02-2113-5500.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부정선거 가짜뉴스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 고발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요.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을 지키는 방식에서요, 다른 거 거론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부정선거만을 외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까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런 거는 크게 효력이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부정선거 이슈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로 대통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지금 보시면요. 국회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윤과 2차례 통화 실토한 특전사령관, 주요 지시는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등인데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모든 군부대 수장들이 전부 직위 해제 혹은 정지 상태입니다. 방첩사령관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방첩사령관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당한 그 강골이었는데 그 방첩사령관마저도 지금 국방부에 의해 가지고 국방부 차관이죠. 차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직무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요. 장관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완전히 올라가서 구속영장 뭐 관련되어서 지금 조만간 구속될지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법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요,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기각을 시켜야 맞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이제 알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아무튼 선과 악, 흑과 백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을 일으킬 세력들이거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 근데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일으킵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고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방법으로 뭔가 중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선관위를 그런 식으로 점거했던 겁니다. 잠시.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지각 변동 뭐 이런 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로 지금 포렌식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그것으로 대반격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상설특검법 여기 찬성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23명이라 그랬죠. 다 뭐 한번 읽어볼까요? 조경태, 김태호, 김도업, 여기 제가 노란치를 해놨습니다. 일부러. 안철수, 김혜지, 김형동, 박정아,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이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호, 최수진, 한지아, 요 23명입니다. 그리고 기권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건,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다하리, 정성국. 요 기권한 사람들은요, 요 아리까리한 상태입니다. 아리까리. 반대한 사람이 63명인가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찐이고요. 찐,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있는 대통령과 명운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 63명인가 그럴 겁니다. 65명이었나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여기서 23명은 완전히 이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숫자가 좀 크죠? 이렇게 되면 다음 탄핵 때, 대통령 탄핵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왔어요. 이들이 또 주말마다 지금 탄핵을 한다 그러죠. 대통령 탄핵을. 지난번에는 가까스로 지금 방어를 했죠. 그때는 이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 23명 중에 8명만 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는 이재명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친명이 아닌 비명 혹은 반명도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그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관건입니다만 아무튼 그들도 대세에 따라간다면서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똘똘 뭉쳐서 191석 정도, 2석 정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8명 정도 혹은 10명 정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23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수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며칠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국면 전환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없으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자칫하면 탄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 사정도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정도수 다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적어요. 6명인가 그렇게 있죠, 지금.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그 문제가 지금 터져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표결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노란칠한 조경태, 김태호, 김도업 이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태호하고 김도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들도 지금 친윤은 아니었죠. 원래 비윤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향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적 그런 컬러가 뚜렷하고 특히 김도업은 우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같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부산 경남 쪽에서, 특히 부산 쪽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도 원래 고향은 부산 쪽이죠. 그래서요, 이들과 함께 김무성을 얼핏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조경태, 김태호, 김도업, 안철수까지 여기 다 김무성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죠. 예. 자, 김무성이가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걸 한번 언급해 놓고요. 배현진을 제가 색깔을 여기 일부러 칠해놨는데 배현진은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비윤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친한 수준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 수도권에서 정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어떤 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윤에도 가까운 그런 어떤 성향을 띌 것도 같습니다. 한때는 친윤 중에 친윤이었었는데 몇 번의 이제 그 변신을 거쳐서 지금은 친한 반윤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F4라 그랬죠. 당시 이제 당대표 경선 때 한동훈, 장동혁, 그리고 박정훈, 진정호, 이렇죠. 근데 박정훈이 이제 그때 탈락했습니다만, 박정훈이가 이번에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박정훈은 친한으로부터 지금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고무적이다. 그리고 진짜 가장 뚜렷한, 그 놀라운 점은요, 여기에 최고위원 중에 한 명,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같은 그런 존재죠. 장동혁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장동혁은 반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 63인 참 여기 있네요. 63명 맞죠? 장동혁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 친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가는 길이 한동훈과 달라요. 길이 다르면 헤어져야 맞습니다.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정치는. 정치는 길입니다. 노선이에요. 노선이 같을 때만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노선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떠나가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정치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색깔과 색깔이 일단 맞아야 되고요. 길과 길이 만나야 됩니다. 그게 틀리면은 무조건 떠나야 돼. 계속 가면 서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동훈은 이 애국보수 자유 우파의 길이 아닙니다. 색깔도 맞지 않고요. 자, 아무튼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터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빨리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게 되면 정말 이번 주 토요일이 위험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들은 탄핵을 또 지금 표결할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그 사이에 큰 대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또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저 23명이 이미 4배째라고 나온 거거든.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 찍혔다 이거지. 어차피 보수에서는 낙인 찍혔고 비윤 반윤이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불편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자.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뭔가 충격적인 어떤 그런 발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가 터져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걸어왔던 길 자체가 그야말로 풍우나 그리고 승부사의 기질이 상당히 큰 사람이다. 원래요, 이 대승부사들은 상대방을 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드러나잖아요. 너마저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잔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다 비울 때까지도 기다려주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으면은 지금 어떻게 버팁니까? 그 한 방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